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나인TV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하는데요. 먼저 아토피 피부염의 요인에 대해서, 즉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아토피를 앓게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서 출생하느냐, 또 하나는 아토피 요인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생길 수도 있느냐, 잘 관리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요새 또 많이 회자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균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균주의 그 어떤 밸런스가 좀 안 맞으면 아토피가 더 잘 생긴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면역이 발달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세균이 너무 없어도, 세균 노출이 너무 안 돼도 나중에 커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니까 아토피가 더 생길 수 있다, 알러지에 더 취약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균이 없고 미생물하고 접촉이 없을수록 더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어릴 때, 신생아 때 그런 세균들하고 접촉이 좀 있어야, 뭐 건덕지가 있어야 전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면역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면역 시스템이 미성숙할 때 미생물하고 너무 접촉이 없어도 면역이 개발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알레르기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닝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젖을 뗄 때 그 시기에 이 유산균을 많이 먹였더니 나중에 이제 습진이 생길 확률이 더 낮더라, 안 먹은 균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성인이라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무조건 아토피가 치료가 되거나 좋아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일수록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들이 있고, 그게 논문으로 실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아주 늦게는 아니고 조금 일찍이라도 좀 떼고, 그 시기에 유산균이나 장내세균 접촉이 좀 많아지면 아토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없지는 않아요. 확실히 있는데, 그거는 쌍둥이일 때 아토피가 더 잘 생기더라. 일란성 쌍둥이일 때는 77%에 달하고, 이란성 쌍둥이 때도 15%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필라그린이라고 그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그 필라그린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각질 세포에서 그게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거나 취약할 경우에는 아토피가 더 잘 생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토피 피부염이 그러면 유전병이냐? 이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로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오로지 유전자에 의해서만, 그건 또 아닙니다. 유전자에 의해서만 생기진 않고, 유전적으로 피부 장벽이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 신생아 때 너무 깨끗한 환경에, 균이 너무 없는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에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겹쳤을 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자,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과연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피부과 의사의 관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려운 게 오래 가야 돼요.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가려워야 아토피구나 하고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도 70% 이상은 사춘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0-30%가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를 잘하면 성인으로 안 넘어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따지자면 땅콩이나 뭐 우유 같은 거 많이 예를 드는데, 달걀 이런 거, 예, 그런 거에 많이 감작이 되고, 반면에 좋은 유산균이나 이런 좋은 것들, 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수록 또 나중에 성인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음식 조절을 하는 건 좋은데, 땅콩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땅콩 정도는 먹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요때 아토피 피부염의 양상은 달라지죠. 아시는 바와 같이 접히는 부분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접히는 부분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피부 장벽에 문제가 있는 피부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접히면요, 물기가 항상 땀에 의해서 축축하겠죠. 그러면 피부는 치면 현상이라고 그래서 방어 장벽이 더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항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서 알러지가 더 많이 생기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굴측부, 접히는 부분에 많이 생기는 거죠. 피부과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피부과에는 안 오고 다 어디를 가느냐? 1차로 소아과를 먼저 가고, 소아과를 가서 치료를 받다가 잘 안 나오면 역시 양방은 아니야. 그리고 한의원을 가죠. 한의원을 가는 이유는 스테로이드를 먹여서는 안 돼, 우리 애를. 스테로이드를 발라서도 안 돼, 우리 애를.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독한 약이니까. 피부과가 독한 약을 쓰는 과라는 주홍글씨가 박힌 가장 큰 원흉이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과거에 너무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속출했고, 그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공포, 포비아가 생겼는데, 그러면 자, 일단은 증상 컨트롤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치료편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을 재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건데, 그 증상의 첫 번째가 뭘까요? 가려운 거죠. 가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긁습니다. 긁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균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로 해로운 박테리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도 들어갑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주 보기 흉측하게 이렇게 심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 증상이 아니고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가렵게 해야 안 긁을 거 아닙니까? 안 긁으려면 항히스타민제라도 먹어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더라도 항히스타민제라도 먹어야 돼요. 항히스타민제는 절대로 독한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단이 일단 아토피로 나왔으면 6개월 이상 가려웠다. 그럼 아토피로 진단이 됐으면 안 가렵게 하는 약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안 긁고, 그래야 심하게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스테로이드만 쓰는 과가 아닙니다.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말고 안 가렵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쓰고요. 그거 외에도 다른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치료가 많으니까 너무 피부과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